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과 연결의 그대에게 이정열입니다. 한국전력 오늘 브리핑 드릴 건데, 체코 원전 관련해가지고, 주가도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흐름들 살펴보고, 오늘 이 한국전력의 재무 상태하고 지수구간, 저항구간 다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주가가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죠. 예전에는 좀 적자가 심했었는데, 지금은 적자가 좀 축소가 되고, 흑자가 나와주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2024년도 흑주전환 이후에 이 영업이익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요인들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까지도 설명을 드려볼 수도 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코스피하고 코스닥 지수 차트입니다. 근데 최근에 봤을 때 우리 코스피 지수랑 코스닥 지수가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상태에서 주가 하락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분위기 속에 회복도 좀 더디고 지지부진한 흐름들 보여주고 있거든요. 오늘은 일정 수준 반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최근에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한국전력의 주가가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전력의 가치가 한 번 더 주목되고 있는 상태인 건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전기를 판매를 하는 전기 판매 사업자입니다. 우리나라 국영기업이기도 하죠. 근데 전기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전기료라고 보시면 되죠. 이 전기 판매를 하기 위해서 전기의 생산 단가, 그리고 이거를 이제 구매하는 단가, 그리고 판매하는 전기료, 이런 식으로 구조가 큰 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서도 중간 판매자의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산 단가는 원전이라든가 태양광, 원전, 태양광, 풍력, 수소 등등등 이렇게 생산이 되면 이 생산 단가보다 높게 구매를 해야 이 전력 생산자들이 적자를 보지 않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생산 단가가 점점 상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랑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랑은 좀 다르긴 해요. 이게 2024년 작년 9월 기사였거든요. 당시에는 이제 천연가스 가격들이 올라가면서 생산 단가가 높아지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이 전력을 구입하는 구입 단가가 판매가에 육박하게 되고, 한전이 이 손실 구간, 중간 판매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인 구입 단가가 164원 정도였다.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태양광이 200원에서 한 270원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판매 단가도 계속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차트처럼 주식처럼 왔다 갔다 합니다. 풍력도 단가가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은 원전에서 생산하는 원전 생산 전력이 가장 저렴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판매 단가가 172원 정도, 그러니까 164원에 사와서 172원으로, 그럼 구입 단가하고 판매 단가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서 지금 당시에 영업이익이 당기 순이익이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감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영업이익이 이게 9월 기사였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들 보여주다가 3분기부터는 개선되는 모습들 보였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좀 안정세를 보여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전기요금을 인상을 시켰던 그런 영향들도 있었습니다. 전기요금을 인상을 시키면서 이 판매 단가가 구입 단가가 높아지니까 구입 단가보다 판매 단가가 높아지게 되면서 수익이 나기 시작했던 건데, 이렇게 전기료가 인상이 되고 나서 한전은 숨통이 트였지만 이 산업계는 좀 우려가 생겼다는 소식들이 있게 됐죠. 어찌 됐든 간에 그런 식으로 이제 영업이익에 흑자가 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봤을 때 전기가 없으면은 생활이 불가능하잖아요. 이 전기 전력 수요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지금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의 민감주들이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전력은 주가가 오히려 큰 변동성이 없이 안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에 오히려 최근에는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이 외국인이나 기관에서도 연속적으로 이렇게 모여주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지금 1분기 실적이 좀 잘 나올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이 2분기 이후에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이익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경기 민감주의 투심이 얼어붙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전기 공급자다 보니까 경기에 민감하지 않고, 물론 이제 산업계 영향은 있겠지만 경기에 영향을 덜 받고 경기에 대한 그런 방어주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지금 다른 데로 지수가 떨어지면서 투자가 이탈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방어주로서 수급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4월 8일에 1분기 역대급 이익이 예상이 된다. 방어주로서의 가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사실 원전 가격이 가장 싸다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잖아요. 한수원이 지금 이제 원전 풀 가동에 석탄과 LNG 발전사 매출은 조금 줄어들었다.
천연가스 가격들도 급증하면서 영업이익이 줄어들 수도 있었는데 요금을 인상시키고 수입 원료 원가가 하락하면서 영업이익률이 증가된 겁니다. 그리고 신한울 2호기 신규 원전 가동에 따라서 전력 판매량이 급증했고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인해서 전력 판매 단가 상승 이런 것들이 호실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 개통 한계 가격 하락이 판매 단가 상승으로 인한 스프레드 개선이 진행이 됐고 예상을 뛰어넘는 원전 발전량으로 정상 단가 상승 그리고 1월 산업용 판매량 감소가 우려되지만 유가가 급락하면서 생산 가격도 낮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국전력의 이익이 증가됐을 가능성들이 높다. 지금 원전 전력 11차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원전 2기를 더 가동을 생산을 하기로 했어요. 결정이 되면서 영업이익률의 더 증가세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태에다가 이런 좀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발전소의 판매 단가 변화 이런 규제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는 시기이긴 하지만 방어주로서의 가치에 주목해야 된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올해와 내년 배당 가치가 선반영될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지금 시장에서는 한국전력을 주목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체코 원전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인데 뭐 수익성은 일단 둘째 치더라도 이 공급한다라는 거에 주가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정치 영향 우려가 적다.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도 탄핵이 좀 진행이 된 게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는 아픈 역사이긴 하지만 그런 정치적인 영향에 체코 원전 계약 파기 가능성은 없는 걸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국내 정치 상황으로 계약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는 계속 나와주고 있었거든요. 지금 막판 세부 조율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막판에 바로 이걸 좀 뒤엎기는 체코 입장에서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놓은 상태라서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공급을 하지만 그 현지 기업들의 참여율이 한 60% 이상이 되는 걸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 조율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체코 정부에서도 한국 원전을 들어오면서 현지화율이 60% 그러니까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도 강조하면서 저렴하게 실속 있게 원전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판 뒤집기처럼 체코 원전 공급 계약을 하기에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체코 정부의 입장에서도 부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계약이 언제 좀 진행이 될 것인가 그게 5월 안에는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강조하긴 했지만 그건 이제 세부 조율 작업이 언제 마무리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미칠 가능성들이 높겠죠. 체코 정부 입장에서도 조금 걱정은 될 거예요. 우려는 될 겁니다. 체코 원전 도입하는 체코의 정치권에서도 좀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는 하는데 왜냐면은 민주당은 탈원전 그동안 탈원전 정책들을 해왔잖아요. 국힘 같은 경우에는 친원전을 하면서 이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고 해외 원전 수출을 적극적으로 펼쳐갔던 그런 당이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이 진행이 되면서 불확실성이 체코 정부 입장에서 좀 커진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원전을 국내에 이제 원전 정책에 따른 변화 그런 것들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원전을 수주해 준다고 한다면 그 수주를 거절할 이유는 없단 말이죠.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탈원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국내에서 짓는 게 아니라 수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는 정당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기를 한다라는 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부 조율이 끝나고 5월 전에는 계약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전뿐만 아니더라도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서 전기 구입 단가가 낮아졌고 전기 요금 인상으로 인해서 영업이익이 급증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전기 민감주들의 자금들이 전부 다 방어주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좀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공매도 추이도 공매도량도 다른 종목들도 뭐 엄청나게 증가되고 뭐 매매 비중의 30% 40%에 육박하고 있는 상태이기도 해요. 공매도가 재개되고 있는 상태에서 대차 거래 같은 경우도 상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종목들보다 안정성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주가도 뭐 거부감 없는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 재무하고 수급 그리고 기술적인 차트 흐름들 이 세 박자가 맞아야 된다고 저는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이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영업이익의 적자가 큰 폭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영업이익 적자가 32조 6천억 원 가량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심했었고 부채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5년도 영업이익이 13조 5천억 원 수준으로 개선이 되면서
3조 6천억 원의 보할 수준인 7조 2천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당 순이익은 증가되겠죠. 예상하고 있는 EPS 11,150원 정도 수준에 지금 주가가 22,550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PER이 2배 정도의 주가가 저평가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아직까지도 주가가 비싼 측면은 아니다라는 거. 다만 이제 자본 대비해서 부채가 좀 많아요. 420%인데 이 정도면 부채 비율이 이 정도면 뭐 자본 잠식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높은 프리미엄을 부과하기는 좀 부담스럽긴 할 겁니다. 부채가 좀 줄어든다라는 소식들이 나와주면서 부채도 상환을 하고 이 자본에 대한 증가세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 좀 더 높은 프리미엄을 부과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부채가 높은 거에 높은 프리미엄을 주기는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4배에서 5배 정도 프리미엄이 부과가 되거든요. 5만 원 수준에서 이 영업이익률, 주당 순이익을 계산을 하면은 4.4배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고 있는 목표 주가는 5만 원 정도. 한번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는 이 천일선을 돌파하는 흐름들을 보여줄 때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적도 있었거든요. 2013년도하고 14년도 좀 오래되긴 했지만 이 기간에는 영업이익이 적자가 났기 때문에 32조 원이 적자가 났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할 수 있어도 이제는 흑자가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가 상승률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듭니다. 과거 주가도 봤을 때 단기 이평선을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지지받고 난 다음에 거래량들이 동반되면서 이렇게 돌파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구간처럼 지금 이 구간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한 다음에 지지를 받고 거래량이 동반되는 순간 이제 상승 돌파 흐름들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면서 목표 주가 5만 원이다라는 거는 이 기간도 수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은 차트로만 간단히 보기 때문에 1년, 2년, 3년, 4년, 5년 이 5년 동안이라는 시간에 5만 5천 원 구간에서 6만 원까지 주가가 좀 올라갔지만 단기적으로 5만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회복세 흐름들을 보여줄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수급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재무도 안정적일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최근에 이 재무, 제가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는 검색식에 이 재무하고 차트하고 수급, 이 세 박자가 맞는 종목들을 검색을 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코나하이하고 써니전자 설명을 드렸었죠. 코나하이하고 써니전자 같은 경우는 이 구간에서 검색이 됐었습니다. 지금 1,700원대, 1,700원대에서 3,780원까지 거의 100%가 상승을 했죠. 코나하이 같은 경우도 이날 12월 4일에 검색이 되고 난 다음에 48,850원까지 올라갔죠. 물론 시간은 좀 걸렸습니다만 현미셀 같은 경우도 12월 6일에 검색이 되고 난 다음에 12,92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수급 차트 재무 이 세 박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자,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매매를 하시든 간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주가 형성의 비밀이거든요. 주식이라는 거는 차트 수급 그리고 기업에 대한 가치에 대한 변화, 기업 가치가 변화되려면 시간이 필요하죠. 그게 주식이 형성되는 가격이다. 이 차트라는 거는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하면서 형성된 가격을 나타낸 것은 시각화를 해놓은 거죠. 그 수급은 시장에서 매수 매도를 하면서 수요와 공급으로 거래되면서 형성되긴 호가, 가격이라는 거죠. 그럼 이 기업에 대한 가치는 재무라는 건데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면서 실적이 흑자가 났는지 적자가 나왔는지 근데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하루 만에 일확천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판매할 물건들 계약을 하면서 판매를 하고 이번 분기에는 얼마 정도 실적을 냈어. 이번 연도에는 얼마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어. 자산 가치가 어떻게 변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하루 만에 자산 가치가 큰 폭으로 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럼 이번 분기, 이번 연도에 얼마를 벌었는데 이거를 상장된 주식 수랑 나누면 일부분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 기업에 대한 가치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건데 시장의 공급과 거래는 한정되어 있죠. 왜냐하면 상장되어 있는 주식 안에서 우리가 사고 팔고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기업들도 이 시간이 없이 영업이익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든 방산이든 조선이든 자동차든 모든 업종들, 모든 산업들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변하는 거예요. 지금 조선주도 엄청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지만 과거에 7년, 8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조선 산업이 망하기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방산도 마찬가지죠. 모든 업황도 영원하진 않다. 시간이 흐르면 변하게 된다. 이태전지도 마찬가지다. 그러면은 업황이 변하면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수급 같은 경우도 이 기업에 대한 가치의 변화에 따라서 사고 싶은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고 업황이 더 안 좋아진다고 보면은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거고
수급도 이 기업에 대한 가치 변화로 함께 변하게 된다. 그럼 결국에는 차트는 수급에 따라서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결국엔 시간에 따라서 지나면서 기록이 되고 주가는 결국 미래 가치를 반영하게 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검색식을 활용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이 검색식으로 제가 모든 종목들을 전부 다 분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검색식으로 간단하게 찾아내는 거거든요. 재무, 영업이익이 잘 나오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순매수를 하고 지금까지 매집했던 그런 종목들 중에서 기술적으로 돌파 흐름들을 보여주는 게 있으면 알려줘. 그 검색식을 우리 본넥스트 투자자분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 이 검색식을 무료로 드리는 거예요. 이 검색식 결과를 봤을 때 12월 4일에 써니전자 코너아이 3개월 내에 70%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에 파미셀이 있었죠. 다른 종목들도 있었지만 파미셀 같은 경우는 3개월 이내에 122%가 올라갔어요. 이렇게 주가가 바닥을 이루어주고 있다가 12월 6일 이후에 여기 보시면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순매수가 강하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연간 전망치, 그리고 영업이익도 매출액이 높냐, 영업이익이 높냐를 떠나서 영업이익률을 보는 겁니다. 성장을 하느냐. 그리고 12월 6일 바닥에서 갑자기 돌파 흐름을 보여주면서 매집이 끝나고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 때 그때 이 12월 6일이 이날이죠. 이날 검색이 되고 난 다음에 5,250원에서 12,920원까지 올라간 거죠. 40%가 상승한 거죠. 이게 수급 차트 재무 이 세 개의 조건이 맞는 기업들의 결국엔 미래 기업 가치가 반영되는 과정인 거죠. 코나아이도 마찬가지로 12월 4일에 검색이 됐잖아요. 12월 4일에 검색됐죠. 코나아이, 써니전자. 이날입니다. 12월 4일에 이날 검색이 됐죠. 이날. 그런 다음에 33,800원까지 18,810원에서 33,800원까지 70%가 올라갔어요. 이 기업도 12월 6일 이전에 금융투자 기관에서 계속 매집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리고 실적도 강화합니다. 영업이익률도 14%가량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33,800원까지 70%가 올라갔잖아요. 3월 4일에 검색이 되고 70%가 올라간 다음에 지금은 45,15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140%가 상승한 거죠. 대신 시간은 조금 걸렸지만 이렇게 3박자가 다 맞았던 종목. 써니전자도 마찬가지죠. 써니전자도 12월 4일에 검색됐습니다. 12월 4일. 고가가 1,920원이었죠. 근데 3,780원. 이렇게 검색되고 난 다음에 단기적으로는 70%가 올라갔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00%가 상승했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3,780원까지 100%가 상승했죠. 이렇게 검색되는 종목들을 알려드리는 검색식을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구독 한 번씩만 해주시면 다 무료로 드릴 거고 검색식을 만들 수 있는 조건식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신다면 그냥 드리면 되지만 만들어보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검색식을 입력하는 방법들 함께 보면서 따라 하시기만 하시면 되도록 이렇게 검색식 설정하는 영상들 보내드리고 어떻게 활용을 하시는지까지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따라만 하실 수 있도록 7분가량 되는 영상을 보내드릴 겁니다.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되겠죠. 이 영상들 순차적으로 제가 메일로 발송드리고 있는데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셔서 메일을 전송을 주셔야 영상의 크기가 높기 때문에 대용량으로 발송을 드릴 겁니다. 영상으로 이메일로 드릴 거라는 거. 그리고 검색식도 무료로 드리고 있지만 리포트도 드리고 있거든요. 모넥스트 투자문에서도 주간 리포트가 매주마다 발간이 됩니다. 방산, 유럽 재무장, 업황들이 어떤지 외국인과 기관이 노리는 섹터는 이 중에서 존재합니다. 여기서 지금 엔터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2차전지, 한한령, 수혜주, 또 조선, 방산, 유력 섹터들도 안내를 드리고 업황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지난 3월 20일에 나왔던 리포트에서는 종목들을 안내 드리거든요. W게임즈가 나왔습니다. 학식 게임즈 인수로 성장성이 기대가 되고 안정적인 실적에 달린 두 개의 성장성 그리고 저평가의 안정 구간, 추월 카지노 성수기 그리고 한한령에 대한 수혜주 그래서 주가 분석까지 기업 분석과 주가 분석까지 함께 해드리면서 W게임즈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죠. 당시 주가가 55,500원 수준이었는데 53,3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색식을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리포트를 받으셔가지고 무료구들 받아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무료 공부방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방 안에서 교육이랑 종목 추천도 같이 가고 있는데 지난 3월에 매매했던 매매 내역들이죠. 추천주 내역이죠. 14%, 휴스틸 30%, 히로픽스 22% 등등등등등등 이런 식으로 추천주들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보셔가지고 검색식 그리고 리포트, 기록주들 그리고 카톡방 교육이랑 종목 추천까지 자문과 진단도 다 가능합니다. 모든 혜택을 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신청하시는 방법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셔서 검색식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메일을 알려주셔야 영상을 드릴 수가 있어요. 종목 진단, 지금 보시는 이 종목의 대응 전략이 필요하시면 종목명을 알려주시면 대응이 다 가능하실 수 있도록
진단까지 다 도와주신다고 하니까 필요하시면 종목명으로 보내시면 되고 카톡방 원하시면 카톡 모든 것들 다 원하신다면 이메일 보내시면 됩니다.